사고 싶어도 잘 몰라서 주저하고 있는 당신을 위한 지식산업센터 이야기. 안녕하세요. 라운파트너스 공장장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는 부동산이 바로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상가나 오피스텔이 무엇인지 몰라서 장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 몰라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적습니다. 자금이 부족할 뿐이죠. 하지만 여력이 되시는 분들 중에도 지식산업센터가 무엇인지 잘 몰라서 투자를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뒤져봐도 어디 한 군데 속 시원하게 말해주는 곳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지식산업센터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라는 게 무엇인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어떤 장점과 어떤 단점이 있는지, 실입주자로서 매입할 때 유의해야 될 상황은 무엇인지, 임대 투자자로 매입할 때 체크해 봐야 될 상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를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보시고 난 다음에는 지식산업센터가 무엇인지 몰라서 투자를 망설이는 일은 없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물론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도 지식산업센터라는 게 나랑은 맞지 않는 부동산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공부해서 얻어갈 수 있는 그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식산업센터라는 부동산을 저는 두 단어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식산업센터는 아파트형 공장입니다. 두 번째로 지식산업센터는 틈새 시장입니다. 먼저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식산업센터라는 단어의 정의가 약간 모호한 경향이 있습니다. 뭐 하는 데인지 단어만 들어서는 그 의미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런데 아파트형 공장 하면은 이걸 헷갈리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시고 뭐 하는 데인지는 감을 잡으시죠. 2010년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아파트형 공장이 법적 정식 명칭이었습니다. 아파트형 공장, 제조업 위주로 입주 가능한 건축물, 예외적으로 제조가 없더라도 지식기반 산업 코드의 업종이 입주 가능한 건축물. 그런데 세월이 좀 흐르면서 제조업보다는 지식기반 산업 코드가 많아지다 보니까 약간 고급진 단어로 지식산업센터라고 법적 명칭이 변경된 거죠. 그 두 번째 특징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부동산 투자 입장에서는 지식산업센터는 틈새 시장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아파트형 공장, 지식산업센터를 많은 분들이 틈새 시장이라고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제 친구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대부업을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제3금융권이라고 주장을 하고 저는 만날 때마다 사채업자라고 놀리는 친구놈이 있습니다. 대부업의 관건은 어떤 물건을 담보를 잡아서 돈을 떼이지 않고 이자를 받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죠. 안전한 담보 물건을 잡는 게 관건이고 그게 경쟁력입니다.
그 친구 후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 친구 후배는 고등학교 때부터 명품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명품 가방, 이게 진품인지 가품인지, 또 가품이면은 A등급인지 B등급인지 등급별로 보는 눈도 볼 줄도 알고, 등급별로 가격이 얼마인지도 알고, 심지어는 중고로 팔았을 때 얼마를 받는지도 알고 있는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배는 명품을 담보로 대부업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 친구는 그 명품을 잘 보는 눈 때문에 그 대부업 틈새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성과를 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물건을 소개시켜주고 사기꾼 소리를 들었던 이야기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그 법원 경매 선택 1차 5층 전체 물건이 매각 공고가 뜬 적이 있습니다. 원래는 1호부터 13호까지 물건 번호로 해서 개별적으로 매각이 됐어야 되는데 아파트형 공장 5층을 한 업체에서 쓰다 보니까 그 전체 그 가운데 벽을 헐어서 인테리어를 하고 제조 라인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구획이 좀 불분명해서 법원에서 아마 이건 일괄 매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5층이 13개 호실이 한꺼번에 그 매각 공고가 뜬 적이 있습니다. 최저 감정가는 70억 원대였고 두 번 유찰이 돼서 40억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이 최저 가격으로 따지면 평당 170만 원 선에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건물의 당시 시세는 평당 330만 원, 비싸게 받으면 350, 싸게 팔아도 300만 원 정도면은 충분히 거래가 되는 그런 물건이었고 94평에 분양평수 94평에 실평수 60평이 임대 시세가 3천에 250만 원 정도의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상대원 공단에서 임대 사업 하시던 손님한테 전화로 말씀을 드렸죠. 이런 상황 때문에 평당 200만 원 정도의 낙찰 받을 수 있는 경매 물건이 떴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경험이 있으시니까 바로 사무실로 오셨죠. 그래서 설명을 드리고 수익률을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36%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수익률표를 가지고 손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자기 경험상 좋은 물건인 것 같으니 자기 지인들한테도 소개를 시켜주겠다고 그 수익률표를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수익률표를 드렸고 그분은 이제 그 아시는 지인분들을 설득하러 가셨고 저는 이제 그 다른 손님들로 해가지고 한꺼번에 입찰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경매다 보니 두 번째 유찰이 되고 다음 매각 기일까지 한 달 정도밖에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둘러서 그 물건을 빨리빨리 손님을 대기시켜 놓으려고 준비를 하다가 그분이 한 3일, 4일 정도 있다가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야, 나 아는 사람들이 너보고 다 사기꾼이래. 이 수익률표 만든 사람 사기꾼이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죠? 그랬더니 세상에 연 수익률 36%짜리 부동산은 없다는 겁니다. 그 지인분들이. 그런데 이분은 그걸 소개시켜 주려고 하셨던 그 손님은 입찰에 참여를 하셨죠. 같이. 그래서 최종 결과가 최저 금액보다는 좀 높은 금액에 평당 200만 원, 1억 9천에서 약간 빠지는 금액으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싸게 낙찰을 받았다고 해서 싸게 세를 놓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분 말고 다른 분들은 실입투자분들이었으니까 평당 330 물건을 200만 원에 가져와서 사옥으로 사용을 하시니까 이득이시고,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싸게 매입을 해서 시세대로 세를 놓게 되니까 엄청난 수익률이 나오죠. 최종적으로 나온 그 수익률은
그 36%보다 훨씬 높게 형성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워낙 싸게 낙찰을 받다 보니까 기업은행에서 1금융권에서 그 경락잔금 90% 모두를 다 그 대출 처리를 해줬습니다. 은행 입장에서 손해 볼 게 없는 거죠, 전혀.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분들이 그 투자를 거절하셨던, 응찰을 거절하셨던 분들이 부러워하시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부업 하는 친구 그 후배, 그분하고 지금 입찰에 참여하셨던 분들, 그리고 입찰에 참여하지 않으셨던 분들의 차이가 뭘까요? 요거는 틈새 시장이라는 거는, 틈새 시장의 특징이 뭐냐면은 아는 사람은 재미를 보는 시장을 말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르는 사람은 주저주저 하다가 기회를 놓치게 마련입니다. 중개업을 하는 분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손님들한테 투자를 시켜드리고 솔직한 심정으로 싫은 소리는 듣기 싫습니다. 아, 너 때문에 잘못 샀어. 너 때문에 돈이 묶였어. 이런 소리 듣기 싫죠. 제가 경험한 지식산업센터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아주 큰 부동산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내용을 잘 몰라서 투자를 못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들려드리는 지식산업센터 이야기를 끝까지 잘 들으시고 들으시는 분들이 지식산업센터가 무엇인지 잘 숙지를 하셔가지고 부동산 투자 목록에 지식산업센터도 검토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식산업센터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